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매한 승부식 54회차에 구성된 K리그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가장 승부 예측을 궁금해하실 경기라고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분석을 시청하시고 꼭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J리그 1부와 2부로 구성된 축구 승부패 27회차 승부 예측으로 준비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승부식 54회차 K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인데요.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박창현 감독이 말했던 이기는 축구에 대한 결과는 챙기지 못한 셈인데요. 다만 두 골을 기록하면서 기조의 변화가 이뤄졌음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전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영건들을 기용했고 지난 경기 슈팅 23개와 유효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는 무엇보다도 벨툴라와 요시노가 건재한 허리라인이 좋은 모습이었고 포어리베로 역할을 수행하는 김강산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쉬울 수 있지만 현재 미드필더 라인은 최근 5년 이내 대구가 구성한 최고의 허리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다만 젊은 자원들의 미숙함은 존재하며 대구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뒷공간 문제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맞춤을 가져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 대구에서 박창현 감독은 한 경기만을 치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검증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원정팀 울산은 제주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요코하마전의 여파로 인해서 선수 구성이 상당히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승리를 거둔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동경의 입대가 아쉬운 상황이며 지난 경기에서도 엄청난 경기력으로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떠났는데 등려를 한 뒤로는 늘 경기력이 상승 곡선을 타던 자원이라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엄원상이나 보야니치의 활약상도 지난 경기에서 꽤 좋았던 울산이며 홍명보 감독이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울산입니다. 최근 강행군을 연달아서 가졌음에도 후반 막바지까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나름대로 이번 경기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울산입니다. 이 경기는 울산이 승리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물론 대구가 상당히 많은 슈팅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이었지만 뒷공간 문제라는 면모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울산이 공격적으로는 아직 뎁스상으로 부족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울산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맞대결입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0대0으로 포항에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겼음에도 진 기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상대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결정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인천이었는데요. 전개와 역습은 늘 높은 평가를 받는 전력이기는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2골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며 조성환 감독은 공을 탈취한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맞이했을 때 턴오버가 잦다는 점을 꼬집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포항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는 저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으며 델브리지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이 덕분에 포항이 70%의 육박한 점유를 가져갔음에도 결국 골문을 열어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원정팀 전북도 대구를 상대로 비겼지만 진 기분이라 느껴졌는데요. 2대0으로 이기던 매치를 2대2 무승부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93분과 95분에 들어간 골이 전북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병관과 송민규가 상당히 좋은 폼을 가지고 가는 점은 긍정적인 전북입니다. 전북이 수비를 할 때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상대의 미스가 나오면서 전북에게 이득으로 작용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기고 있는 매치에서도 무실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며 감독 대행인 박원재 코치도 매경기 실점이 습관처럼 나오는 부분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올 시즌 아직까지도 클린시트 경기를 한 차례도 치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전북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인천이 전개에 비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천이 상대를 적극적으로 막아세우는데 능력을 보여준 점은 무시하기 어려웠으며 전북도 어쨌든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집중력 자체가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졌기에 대략 1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보면서 무승부와 플러스 핸디캡 그리고 저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와 광주의 맞대결입니다. 제주는 4월이 되면 올라올 것으로 호언장담했었는데요. 하지만 리그에서는 3연패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4월을 4연패로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정에서 승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확실히 제주가 보여주는 압박 자체는 꽤나 매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인 울산도 제주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후방 빌드업 중 킥미스를 범하거나 서진수의 슈팅이 나오는 등 흐름을 제주가 잡아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주의 공세가 아주 날카롭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탈로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중앙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탈로가 부진하면 수비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보였으며 지난 경기에서도 이탈로가 상대 선수와 충돌해버린 상황에서 상대의 전진 패스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동점골 허용으로 이어지며 흐름을 놓쳐버렸던 제주입니다. 원정팀 광주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2연승을 거둔 뒤로 내리 6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나 이 기간 동안 뒷심이 상당히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연패 기간 중 4경기에서 라스트 미닛 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뒷심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수비 불안에 대한 평가를 참사라는 극단적인 표현하는 매체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사실 공격할 때에는 6명의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되면서 수비에는 인원 투자가 워낙 적었던 유형이었던 광주인데요. 그래도 광주의 공격은 상대가 맞불을 놓는 상황에서는 잘 통하는 편이며 제주가 압박 위주의 플레이를 벌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광주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선택지는 다득점입니다. 광주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제주가 중앙을 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이탈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탈로 말고는 공을 풀어줄 선수가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제주이며 그나마 광주의 수비 불안이 경기 막판에는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고 있어 다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매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1대0으로 김천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원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김천이 가지고 있는 수비력을 극복하지는 못했는데요. 문제는 이번 상대인 포항도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세우는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원이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 하더라도 포항이 상당히 컴팩트하게 라인 간격을 짜는 것에 능한 편이며 지난 경기에서 가브리엘이 크게 다친 듯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던 강원입니다.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15골을 허용한 강원이며 강원의 플레이는 난전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되는 셈인데 포항을 상대로는 이러한 전략이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김천도 어쨌든 포항과 같이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경기에서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했지만 무승부로 인천과 비겼는데요. 1위를 김천에게 내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감독과 선수들은 지지 않는 힘에 만족했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포항의 무게는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하자 이재호를 빼고 김종우를 투입해서 방어에 나섰던 포항이며 이 상황에서 결국 수적인 열세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편이지만 실점을 끝내 억제하는 데 성공한 점은 박태하 감독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포항도 후반 추가 시간에 조르지가 2차례 슈팅을 기록하는 등 마냥 버스를 세운 것도 아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유효 슈팅 3개는 인천이 기록했던 수치와도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이 경기는 포항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강원이 승리를 가져오는 스타일은 난전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힘에 이러한 시도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포항이 웅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도 상당히 잘 풀어가는 유형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했으며 강원이 압박을 잘하는 팀이지만 포항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수비 및 역습에도 일가견이 있는 팀인 만큼 포항의 승리와 더불어 저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